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물질 인공지능 전투 메이드 비천 마크 2입니다. 이번에 기괴한 도서관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영상을 만들지 못했기에 통합본 6탄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가시죠. 1년 번호 SCP-071 격리 등급 유클리드. 격리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한 대상 또는 지성을 가진 존재들을 유클리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별명 퇴폐적 변이 개체. SCP-071은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 외형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SCP-071이 변화하는 외형은 관찰자의 성적 욕구가 가장 강한 대상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CP-071이 변화하는 외형은 남성이나 여성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시체로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SCP-071은 마지막 관찰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한 뒤 새로운 관찰자가 없다면 변화된 모습 그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습이 변한 SCP-071은 입을 통해 대화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관찰된 적이 없지만 몸짓을 이용해 관찰자를 성적으로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으려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SCP-071의 행동을 볼 때 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본능이나 모방행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SCP-071과 성행위를 마친 피실험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1일에서 2일 이후 근골격계와 뇌 기능에 급격한 수축이 발생하며 평균 7일 정도 이러한 증상은 지속되고 게다가 신장, 장기 기능, 뇌질량의 감소와 불임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SCP-071과 성관계를 맺지 않아도 SCP-071을 직접 보거나 촬영된 영상 등을 보면서 자위 행위를 할 경우에도 SCP-071과 성관계 후 나타나는 증상이 동일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최초 SCP-071이 SCP-재단에 관심을 끌게 된 건 원인을 알 수 없는 동일한 증상의 환자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면서 SCP-재단에서는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결과 모든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SCP-071의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SCP-071과 성관계를 맺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재단에서는 SCP-071을 격리하면서 온라인상에 있는 SCP-071의 영상 및 자료를 현재까지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SCP-071은 현재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도록 개조된 표준 인간형 격리실에 격리 중이며 격리실을 감시하는 CCTV는 60초 이상 지연된 화면으로 송출되도록 합니다. SCP-071을 실험 시에는 반드시 4등급 기지관리자 2명 이상의 허가가 필요하며 격리실에 입장 시 반드시 4명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격리실에 입장한 인원이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해당 인원은 즉시 격리실에서 끌어내고 정신과 검사를 실시한 뒤 C등급 기억 소거 처리를 하거나 적절하게 재배치합니다. 누구든 관찰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성적 욕구에 따라 모습을 바꾸고 유혹하는 존재 SCP-071 지성인에 걸맞는 바른 성지식과 문화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듭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1388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39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년 번호 SCP-2006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너무 무시무시한 SCP-2006은 지름 50cm 크기의 변칙적인 구형 개체입니다. 이 존재는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킨 뒤 사람들을 놀래키고 공포를 느끼도록 행동을 합니다. 이때 신체를 변형하는 수준은 크기, 모양, 체적, 밀도, 화학 구조, 그리고 목소리까지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하며 아직까지 변형의 한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SCP-2006은 공포영화나 SF영화에 나오는 다양한 존재와 악당들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걸 좋아하는 듯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변환한 모습은 1953년 영화 로봇 몬스터에 나오는 로맨이라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SCP-006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모두 실패했으며 SCP-006이 구조상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모습이 변하였을 때도 어떤 원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SCP-006의 흥미로운 행동 중 하나는 SCP-006이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겁을 준 뒤에 그 대상에게 친근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놀래키는 건지 면담을 진행했지만 그저 자기의 일이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SCP-006은 지능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닌 듯 상대방이 무서운 척 연기를 해도 눈치채지 못하며 흡족해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SCP-006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생각합니다. 현재 SCP-재단 제118기지 기밀격리실에 격리 중인 SCP-006은 그 모습이 변형될 때마다 즉시 기록되고 있으며 격리실에 입장하는 인원들은
공포에 질리는 것과 깜짝 놀라는 것에 대한 연기를 사전에 교육받아야 합니다. 격리 중인 SCP-2006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질 낮은 공포 영화나 SF 영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SCP-2006에게는 현재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무섭고 두려움을 유발한다고 믿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SCP-006 관련하여 제118기지 이사관 랜달 오윙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SCP-006이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 격리 등급이 캐테르인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SCP-006이 격리 실패되어 정말로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공포를 주는 행동을 알게 된다면, 게다가 그 규모가 전쟁의 공포나 핵전쟁 등의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공포를 SCP-006이 알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라며 왜 캐테르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놀래키고 겁을 주기 위한 존재 SCP-2006, 실제로 장난치려고 깜짝 놀래키다가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나친 장난은 삼가해주세요. 사서님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어떤 것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련번호 SCP-1265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중생대 보존구역. SCP-1265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콩고공화국 양국에 걸쳐 있는 면적 50제곱킬로미터의 지역입니다. 일부 원주민 부락을 제외하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이며 인근에 콩고 분지와 동일한 식물군이 자라나는 땅입니다. 특이한 점은 SCP-1265의 구역 안에는 지구상에서 이미 멸종된 생물종, 심지어 공룡까지도 서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백악기와 쥐라기 시대의 생물들이고 종종 공룡이 아닌 익룡과 같은 파충류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체들이 약 30일마다 새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SCP-1265 안에서 나타난 생물을 SCP-1265A라고 지칭합니다. SCP-1265A 중에선 흔히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화석의 원형이 되는 멸종된 동물이나 아직까지 화석으로 발견된 적 없는 생물들까지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SCP-1265A들은 SCP-1265 밖으로 벗어날 수 없었으며 SCP-1265의 경계에 다가간 생물은 갑자기 사라진 뒤 SCP-1265 경계선의 3km 안쪽 위치에서 진정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SCP-1265A 중에서 육식성 개체들이 사람을 마주치더라도 사람이 먼저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별다른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은 SCP-1265 내에서 발견되는 SCP-1265A 중에서 화석이 발견된 적 없는 생명체들을 SCP-1265A로 분류하고 있는데 유독 SCP-1265A만 다른 생명체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인간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인 SCP-1265A 개체에 화석을 발견하게 되고 SCP-1265A로 재분류하게 되면 특이하게도 공격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현지 원주민의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SCP-1265는 최소 200년 전부터 기록이 있었으며 몇몇 SCP-1265A는 주변 지역에서 신화나 전승으로 전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멸종된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제한된 구역 SCP-1265 대부분은 인간에게 공격적이지 않으니 쥐라기 공원으로 꾸미면 가보고 싶네요. 일련번호 SCP-1002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심판자. SCP-1002는 6개의 각기 다른 물체에서 나타나는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림자들을 말합니다. 먼저 SCP-1002-1은 괴종시계에서 나타나는 중세기사의 그림자이고 SCP-1002-2는 작은 기둥에서 나타나는 경찰국 경관의 그림자이며 SCP-1002-3은 커다란 인쇄기에서 나타나는 로마 군인의 그림자입니다. SCP-1002-4는 비둘기 한 마리에서 나타나는 경찰대원의 그림자이고 SCP-1002-5는 부엌칼 한 자루에서 나타나는 카지노 경비원의 그림자이며 SCP-1002-6은 보잉 737 여객기에서 나타나는 기동대 한 부대의 그림자입니다. SCP-1002가 속박된 물체는 그림자를 제외하곤 별다른 특징이 없으나 6개월 이내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경 10m 이내에 접근하면 SCP-1002가 활성화되고 각 SCP-1002는 평상시의 그림자 모습과 유사한 검은색의 인간형 존재로 나타난 뒤 해당 범죄자에게 빠르게 접근하며 처벌합니다. 이때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겐 매우 잔인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CP-1002의 물체 반경 10m 이내에서는 의식을 유지한 채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죄의 종류에 따른 처벌은 경범죄일 경우 손가락을 절단 및 제거하고 좀도둑일 경우 손가락, 혀, 눈을 제거하며 빈집털이일 경우 손과 귀, 혀, 눈을 제거했으며 폭행은 심각한 다리 손상 및 손, 귀, 혀, 눈 제거, 살인은
팔, 다리, 귀, 혀, 눈 제거, 그 중에서도 대량 살인은 팔, 다리, 손, 혀, 눈 제거 후 범죄자는 스스로 복부를 찌르는 할복을 당한 뒤 자신의 내부 장기를 이용해 실험실 천장에 매달렸습니다. 현재 SCP-1002가 속박되어 있는 물체들은 가로 세로 6m 격리실에 밝은 빛을 비추며 격리 중이고, 다만 SCP-1002-6의 경우 물체의 크기에 맞게 더욱 거대한 경납고에 격리 중입니다. 또한 D계급 인원은 SCP-1002가 있는 격리실 및 경납고 반경 10m 이내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되며, 격리실 관리 등의 상호작용은 원격 조종 로봇을 이용합니다. 보안 요원은 아직까지 전투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 경험이 없는 3명의 인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접근하는 순간 끔찍한 처벌을 내리는 그림자 SCP-1002. 강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용도로 쓰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우리 모두 착하게 삽시다. 일련 번호 SCP-7112X, 격리 등급 안전에서 무효, 별명 미래, 현재에서 온 남자. SCP-7112X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일련 번호 뒤에 붙은 EX는 해당 SCP의 효과가 주류 과학에 의해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이해가 되었을 경우나 그 현상이 애당초 틀렸던 경우, 또는 변칙성이 없으나 실수로 변칙 개체로 간주되었을 경우 부가적으로 일련 번호 뒤에 EX를 붙이는 등 해명 등급으로 하위 분류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격리 등급 무효는 더 이상 변칙적이지 않게 되었거나 파괴되었거나 무력화된 개체를 분류하는 격리 등급입니다. 그럼 SCP-7112X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7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재임 중인 1970년대 SCP 재단에서 한 명의 소년을 접촉하게 됩니다. SCP-7112X는 스스로 21세기 초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흑인 청소년 남자입니다. 참고로 21세기는 2001년부터 2100년을 말합니다. 즉, 이 소년은 최소 30년 후의 미래에서 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중2병 남학생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은 도무지 이 시대의 기술이라곤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소년이 지니고 있던 물건은 총 4개였으며 각각 SCP-7111부터 SCP-7114로 지정했습니다. SCP-7111은 바지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작은 크기의 전화 기능이 있는 기계였습니다. 게다가 통화할 때는 양쪽 사람이 동시에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충격적인 기능까지 실현 가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SCP-7111에는 축소된 텔레비전처럼 생긴 화면이 있었는데 분해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니 무려 수백 개가 넘는 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더 놀라운 건 리모컨이나 버튼 없이 화면을 손가락 등으로 접촉하는 것만으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확인됐습니다. SCP-711은 이 휴대용 통신기기에 대해서 더욱 놀라운 주장을 했는데 무려 별도의 충전 기계를 사용해서 SCP-7111을 충전한 뒤 또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충전기라고 불리는 기계는 미래에 두고 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SCP-7111은 전화 기능뿐만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기능과 달력, 계산 기능 등의 여러 기능이 화면에서 관찰되었습니다. SCP-7111의 화면의 반대편, 즉 뒷면에는 너무나 작은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 작은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흑백이 아니고 너무나 선명하게 컬러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SCP-7112는 손목시계입니다. 그것도 매우 압축된 배터리가 시계 안에 들어가 있어 전기를 이용해 작동되었고,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형태가 아닌 검은 화면에 아라비아 숫자가 그때그때 시간에 맞춰 표시되면서 동시에 날짜와 해당 연도까지 표시할 수 있었고, 시계 옆면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잴 수 있는 스톱워치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SCP-7113은 SCP-711이 아이팟 나노라고 부르는 음악을 송출하는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SCP-714로 분류된 중간 지점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기묘한 형태의 줄을 SCP-7113에 연결하면 SCP-7114의 두 갈래 끝에서 노래가 나왔으며 아무래도 한 명만 사용하는 기계인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후 SCP-711은 SCP-재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했습니다. 다만 SCP-711이 청소년이고 미국에서 거주했기에 자신의 관심사나 역사적인 사건에 치중된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던가 특정 음악 장르의 유행이라던가 전쟁이 끝나는 시점 등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모두 적중했으며 당시 SCP-711이 지니고 있던 물건 역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SCP-재단 시간변칙부의
크샹크 박사는 SCP-711을 더 이상 격리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밝힐 점이 없다 주장하며 돌려보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되었고 얼마 후 SCP-711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SCP-재단은 SCP-711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했던 원래 자신이 있었던 시간대를 계산할 수 있었고 우연인지 모르지만 정확히 시간여행을 했던 그 순간에 SCP-711의 심장이 정지했었습니다. 게다가 부검 결과 사망 당시의 나이보다 훨씬 노화된 심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SCP-711의 정보는 해명되고 사망한 SCP로 변경되어 일련 번호 SCP-711-EX로 재지정됐고 격리 등급 또한 무효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고 원래의 시간대에 사망한 남자 SCP-711-EX.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서님들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SCP-711처럼 시간여행을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사망하게 된다면 그래도 과거로 가고 싶으신가요?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40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스튜어트 헤이워드 박사는 1888년 잉글랜드 채셔 워링턴구에서 태어나 알츠하이머 환자인 할머니 아카시아 헤이워드와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명석한 두뇌와 자발적인 교육을 통해 문학박사 학위를 따고 대학원을 졸업한 뒤 SCP-재단 현장 요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게다가 헤이워드 박사는 영어, 불어,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으며 변칙개체의 격리와 확보 전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능한 인재인 스튜어트 헤이워드 박사는 어느 요원과 함께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요원에게 전우애보다 깊은 이성적인 사랑과는 다른 마치 우애 좋은 남매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 요원의 이름이 사라 크로울리 요원입니다. 이 둘은 폭발하는 검은 개와 조우하며 위험에 처한 경우도 있었고 토끼 가면을 쓴 여성에 대해 함께 조사하면서 헤이워드 박사에게 토끼 가면이 자라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1619를 조사하던 중 그 안에 있던 변칙 개체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결국 사라 크로울리 요원이 사망했습니다. 헤이워드 박사는 슬픔을 품에 안은 채 SCP-1619를 헤매이다 어느 남성을 만났고 거래를 하여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SCP-재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헤이워드 박사는 1998년 당시 11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헤이워드 박사라고 주장하는 SCP 개체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2999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검은 고양이와 흰 토끼 프로메테우스 연구소라는 조직의 지하기지에서 발견된 SCP-2999-A와 SCP-2999-B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SCP-2999-B는 자신이 헤이워드 박사이고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은 헤이워드 박사가 맞다고 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헤이워드 박사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런 모습이 된 헤이워드 박사에게 SCP-2999-A는 자신이 사라 크로울리라며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들켰고 SCP-2999-B는 매우 분노했었습니다. 참고로 헤이워드 박사를 SCP-2999-B로 부활시킨 건 SCP-2999-A였다고 합니다. SCP-재단의 우수한 요원에서 동료의 사망 이후 끝내 SCP로 부활한 남자 스튜어트 헤이워드 박사 SCP-2999-B SCP-2999의 변칙적인 능력에 대해선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련 번호 SCP-1162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벽 속의 구멍 SCP-1162는 SCP-재단 제31기지 격리실험실 4에 벽면에 뚫려있는 지름 14.5cm의 구멍입니다. 깊이는 사용자에 따라 가변적으로 보이며 손전등을 이용해 구멍 내부를 비춰도 그저 끝이 없는 어두운 구멍입니다. SCP-1162의 변칙적인 현상은 지성이 있는 존재가 구멍에 팔을 최대한 넣었을 때 무언가 집을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데 이때 SCP-1162의 구멍이 있는 벽면과 비슷한 재질의 벽면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 주변에 손으로 무언가 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구멍에서 팔을 꺼내면 구멍 속에서 집어온 물건은 사용자가 한때 잃어버렸던 물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지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 구멍에 팔을 넣어서 잃어버린 물건 하나를 찾을 수 있고 그 후 가지고 있던 물건 중 하나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가지고 있던 물건을 구멍 속에 팔을 넣은 뒤 손에서 내려놓으면 그 물건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SCP-1162는 168시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효과는 사라져버리고 기존 위치에서 2000km 이내에 있는 돌, 콘크리트, 벽돌 재질의 벽이나
바닥에서 SCP-1162가 새로이 나타납니다. 다만 SCP-1162를 파괴하려고 하거나 구멍의 뒤를 조사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면 즉시 기존의 구멍은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SCP-1162는 다른 장소에서 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몇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 SCP-1162를 K-요원이 사용했을 땐 텅 비어있는 권총 탄창 1개를 되찾았고 가지고 있던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지갑에 들어있던 물건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K-요원은 아 이런, 그거 좋아하는 지갑이었는데 그래도 돈은 남겨줬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D계급 인원에게 양말이나 신발은 물론 어떠한 소지품도 없이 구멍에 팔을 넣도록 지시했고 그러자 절반 정도 차이는 위스키 한 병을 되찾았지만 유일하게 소지하고 있던, 아니 입고 있던 D계급 인원의 유니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구원들은 환호를. 다음은 D계급 인원에게 옷을 입히지 않고 SCP-1162를 사용하게 했더니 잃어버렸던 운전면허증을 되찾았고 그와 동시에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 해당 D계급 인원의 신장이 사라져 있었고 주변 혈관은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실험할 때는 반드시 옷을 입은 채 최소한 하나 이상의 물건을 소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십 건의 실험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흥미로운 건 선임 연구원 그랜트 요원이 애당초 장기적인 실험을 위해 볼펜 60자루를 소지한 채 참가한 실험이었습니다. 처음 SCP-1162를 사용했을 땐 예전에 팔았던 자동차의 열쇠를 되찾으면서 갖고 있던 볼펜 1개가 사라졌고 다시 SCP-1162를 사용했을 땐 포장지도 뜯지 않은 콘돔 1개를 되찾으면서 역시나 가지고 있던 볼펜 1개가 사라졌고 다음 시도에선 미국 SF 소설 화씨 451 한 권을 되찾으면서 볼펜 1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SCP-1162를 또 사용하자 이 실험을 시작할 때 처음 사라졌던 볼펜 1개를 되찾았고 가지고 있던 볼펜 1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랜트 연구원은 이것 봐라 라고 말한 뒤 실험을 30차례 반복했고 이후 동일하게 볼펜 1개를 되찾고 볼펜 1개가 사라지는 결과만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종종 발견되었고 왼쪽 신발을 찾았더니 오른쪽 신발이 사라지고 오른쪽 신발을 찾았더니 왼쪽 신발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어쩌면 SCP-1162에 어떠한 법칙이 있거나 지성이 있는 존재이거나 사용자를 때때로 놀리는 건 아닐까 추측됩니다. 현재 SCP-1162는 제31기지 표준 실험실에 격리 중이며 다른 장소로 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누군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고 다른 물건을 가져가는 SCP-1162 사서님들도 소중한 물건은 잘 보관하세요. 1년 번호 SCP-060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지옥의 오컬트 해골 SCP-060은 17그루의 백참나무로 구성된 숲입니다. 그 면적은 약 8에이커이며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대학교 전체 면적에 맞먹는 크기입니다. 참고로 해당 자료를 찾는 도중 몇몇 자료에서 32제곱킬로미터 면적이라고 쓰여진 걸 봤는데 SCP 영문 사이트와 한국 사이트 모두 8에이커 즉 32,000제곱미터입니다. 제곱킬로미터로 변환하면 0.03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어쨌든 SCP-060이라고 지정된 숲의 나무가 불타게 되면 SCP-060 알파라고 지정된 개체를 생성합니다. SCP-060 알파는 약 2.3m 키에 밝은 흰색의 화염으로 둘러싸인 채 살아 움직이는 성인 남성의 해골입니다. SCP-060 알파가 생성된 순간의 발화 온도는 대략 섭씨 1500도에 달하며 SCP-060의 나무를 약 20g 정도만 불태워도 SCP-060 알파가 생성되었습니다. SCP-060 알파는 언제나 단 하나의 개체만 출몰했으며 생성된 이후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나름의 지능적인 면이 관찰되었습니다. SCP-060 알파는 SCP-재단 직원들을 향해 자신에게 둘러싸인 화염을 던지는 등의 공격을 했습니다. SCP-060 알파의 이동 속도 또한 시속 80km로 매우 빨랐으며 도움 닫기 후 5m 높이까지 점프할 수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실험으로 인해 SCP-060 알파는 SCP-060 지역을 관리하는 SCP-재단 제66 060 위성기지에 대하여 기지의 구조와 대응 방법에 점차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CP-060 알파의 출현 이후 뛰어난 신체 능력과 끊임없이 분출되는 화염과 그 열기로 인해 초기 진압을 못할 경우 상당히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예상됩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화염을 던지는 듯 하면서도 SCP-060의 다른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기피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SCP-060 알파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한 양의 물이나 소화기 등의 발화 억제 물질을 사용하면 SCP-060 알파의 화염이 점차 약해지는데 이때 SCP-060 알파는
더욱더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뒤 갑자기 먼지로 변하여 분해됩니다. 이후 확인 결과 SCP-060 알파에 의해 불에 탄 구역에서 4주에서 6주 뒤에 SCP-060 개체들의 묘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묘목이 자라고 또 불타게 되면 SCP-060의 격리 실패로 판단되며 발견 후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퇴비로 만들어 SCP-060 격리 구역에 투척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특성을 지닌 SCP-060을 발견 당시 인근에 위치한 불타버린 집이 한 채 발견되었는데 조사 결과 은둔형 외톨이 조나단 코일이라는 사람이 거주했었으며 1996년 말에 실종 신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내용은 조나단 코일은 오컬트 연구에 빠져 있었고 가족과의 인연도 끊은 채 시간이 흘렀고 압류 통지서를 전달하러 온 집배원에 의해 불타버린 집이 발견되었습니다. SCP 재단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불은 거실의 화목난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추측하기론 조나단 코일이 SCP-060을 화목난로에 넣어 불태운 뒤 SCP-060 알파가 소환되어 집이 불에 탔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선 어떠한 인간의 유해도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도 조나단 코일의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SCP-060이 위치한 숲은 SCP 재단 제66-060 위성기지에 위치한 특수제작 온실 단지에 격리 중이며 너무 크게 자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으며 모든 인원들은 기지 내부를 포함한 반경 5km 이내에서 흡연이나 화기 사용을 금지하며 라이터, 성냥, 테이저건 등을 포함한 인화성 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SCP-060 알파가 생성되었을 경우 해당 기지는 외부로 나가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각종 화재 진압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또한 기지 내부 곳곳에 소화기 등의 소방 설비를 갖추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SCP-060 알파는 반드시 단 하나의 개체만 존재하는 특성이 있기에 별도의 소방시설이 갖춰진 격리실에 SCP-060 나무 조각을 1kg 정도를 보관하고 있으며 유사시 해당 나무 조각을 일부러 불태운 뒤 SCP-060 알파를 재소환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태우면 화염에 휩싸인 채 미쳐 날뛰는 해골을 소환하고 화염이 지나간 자리에서 새롭게 자라나는 나무 SCP-060 산불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사서님들도 불 조심하세요. 기괴한 도서관 SCP 재단 시리즈 제41탄 의자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년 번호 SCP-2950 격리 등급 안전 별명 그냥 의자 SCP-2950은 각종 행사장이나 강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접이식 철제 의자입니다. SCP-2950의 효과는 누군가 앉게 되면 그 사람은 매우 높은 수준의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외형이나 구조를 확인했을 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SCP-2950에 앉은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한번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은 계속해서 앉아있고 싶어하며 앉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하거나 억지로 일으켰을 때 가끔씩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결과 SCP-2950에 앉은 시간이 길수록 의자에 앉으려는 집착이 강해지는 걸로 확인됐으며 1시간 이상 SCP-2950에 앉아있는 사람은 강제로 일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SCP-2950은 현재 표준 안전등급 변칙개체 격리보관실에 보관 중이며 SCP-2950의 실험 진행은 상당히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실험조차 진행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앉아있으면 편안함을 주고 집착하게 만드는 접이식 의자 SCP-2950 우리 모두 의자에 앉을 땐 바른 자세로 앉읍시다. 신임 556에게 만약 자네가 이전에 이 문서를 본 적이 있고 왜 이제서야 이 부분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면 자네가 반인식재해 예방접종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네. 다른 556는 물론 그 누구도 이 내용은 볼 수 없다네. 어찌됐든 이미 짐작했겠지만 SCP-2950은 그저 편안하기만 한 평범한 의자가 아니라네. 그건 자네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지. SCP-2950은 사실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케테르 등급 개체일세. 우리가 그게 뭔지 기억하지 못해서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정의해야 하기에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 간단히 말하면 SCP-2950은 대다수 사람이 생각하는 형태를 취하네. 자네는 바보가 아니야. 그렇기에 아마도 자넨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게 진짜로 의자일까? 대부분 사람에겐 그러네. 우린 이게 그저 의자일 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이 문서에 공개된 부분이 많은 사람에게 읽히도록 해야 하네. 그 의자는 SCP로서 될 수 있는 한 가장 시시하도록 설계되었네. 아무런 심리적 속임수도 미친 듯한 적개심도 도움이 될 만한 특성도 없도록 말이야. 우린 사람들이 이 의자에 될 수 있는 한 전혀 관심이 없도록 하고 싶네. 만약 누군가가 이 의자
의자에 실험하려 한다면 맞게나. 자네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겠지. 평범한 의자로 생각하게 만든다면 자네에게 왜 굳이 설명해주는 건지 말이야. 그렇게 쉽다면 얼마나 좋겠나. 안타깝게도 저 밖에 누군가도 이 물체가 뭔지를 알고 있었네. 그리고 그 누군가는 SCP-2950에 대한 빌어먹을 책을 썼고, 그 책을 우리가 봤을 때 SCP-2950은 세계 멸망 시나리오급의 괴물 비스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네. 우린 그 책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SCP-2950의 격리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이 와중에 뱀의 손이 우리가 그 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지. 우리는 뱀의 손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대다수도 마찬가지였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소수 존재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말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었지. 이후 O5 평의회와 뱀의 손은 SCP-2950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토론하는 비밀 만남이 있었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려줄 책과 이야기를 보여주었지. 우리 쪽의 대다수는 회의적이었어. 더 많은 인원은 자포자기한 상태였고, 이후 SCP-2950을 향한 관심을 지우는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SCP 재단과 뱀의 손에서 단 한 명만 이 진실을 알고 있기로 했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책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내진 못했고, 그들 말로는 책들은 어느 날 갑자기 도서관에 나타났다고 하네. 우리 측에서 책을 찾기 위해 사용 중이던 경로는 사라졌고, 책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 그게 자네가 여기 있는 이유라네. 자네는 이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아내야 하네. 난 실패했고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O5-6들도 실패했지. 어쩌면 자넨 다를지도 몰라. 우린 우리가 동의한 모든 역할을 다 했고, 바라건대 저들도 그랬겠지.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임무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줄 시간이 되었어.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이해했으리라 믿네. 그리고 자네가 뱀의 손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행운을 비네 담당자. 세계가 자네를 필요로 한다는 걸 잊지 말게. 아, 그리고 승진 축하하네. O5-6. 평범한 의자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존재 SCP-2950. 사서님들도 의자 조심하세요. 참고로 직장인의 근로계약 당시 합의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할 경우 노동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일련 번호 SCP-1609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의자의 자네.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변칙 개체를 파괴하는 조직 세계 오컬트 연합이 변칙적 특성을 지닌 의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SCP 재단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개체를 회수하려고 했으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세계 오컬트 연합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오컬트 연합은 그 의자를 분쇄기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지만 문제는 이 개체의 능력이 순간이동 능력이었고, 분쇄되었음에도 아무런 지장 없이 각 부위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순간이동했습니다. 몇몇 부품은 세계 오컬트 연합의 인원 신체 내부로 순간이동하여 해당 인원들을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SCP 재단에서 원래는 의자였던 부품들을 모아서 확보 및 격리했고 해당 개체를 SCP-1609라고 지정했습니다. 현재 SCP-1609는 참나무 파편과 부스러기, 가구용 강철못, 가죽, 섬유로 이루어진 잔해 더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SCP-1609는 순간이동이 가능하며 현재의 상태에서 더 쪼개져서 순간이동할 수도 있었고, 잔해 더미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순간이동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의 실험 결과 SCP-1609는 지각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에게는 해당 인물의 폐에 자신의 일부를 순간이동시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기지 밖으로 반출하려고 시도했을 땐 SCP-1609가 스스로 격리실 내부로 순간이동하여 되돌아왔습니다. 이 현상을 통해 SCP-1609가 외부를 두려워하고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추측했습니다. SCP-1609는 사람에 의해 활용되는 상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방치될 경우 마치 자신이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SCP-1609의 격리실 내부에는 화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뿌리 덮개 용도로 SCP-1609의 잔해를 사용 중입니다. 이때 격리실에 입장하는 인원들은 연구복이나 유니폼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들어가야 하며 화단을 보며 칭찬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뿌리 덮개를 적극적으로 칭찬하면 좋습니다. SCP-1609는 정기적으로 상태 확인 및 보수를 진행하는데 이때에도 화단 앞에서 수리하기 위해 옮길 거라고 말을 한 뒤에 이동시켜야 합니다. 세계 오컬트 연합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SCP 재단에게 회수되어 뿌리 덮개로 사용 중인 존재 SCP-1609. 뭔가 마음이 짠하네요. 일련 번호 SCP-396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그리고 갑자기 의자가. SCP-396은 의자입니다. 등받이와 좌석 부분이 붉은 패드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평범한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CP-396의 특징은 1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지구상 어딘가에 있는 다른 의자와 위치를 맞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CP-396과 위치가 바뀌게 된 해당 의자에 사람이나 생물체 등이 앉아있는 상태였다면 그 사람과 물건까지도 함께 위치가 맞바뀌게 됩니다. SCP-396의 이러한 능력 범위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기에 지구상 어디라도 가능하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초 SCP-396의 능력 범위가 그리 멀지 않은 범위일 거라 예상되어 격리 등급을 안전 등급으로 부여했으나 점차 효과 범위의 제한을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 관찰되었기에 격리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관찰 결과 SCP-396은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주변 사람이 언급한 장소로 SCP-396이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SCP-396의 주변에서 언급된 장소들은 317군데에 달하며 초기 격리 시 불안전했던 기록 탓에 더 많은 장소가 언급되었을 수도 있으며 SCP-396은 언제든지 해당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CP-396의 실험 내용 중에선 D계급 인원이 실험 도중 어느 교도소를 최소 2번 정도 언급했었고 3개월 뒤 SCP-396이 앞서 D계급 인원이 말했던 해당 교도소의 전기의자와 위치가 맞바뀌면서 전기의자에 앉아있던 사용수까지 함께 실험실에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빈 좌석과 위치가 바뀐 적도 있었고 가톨릭 교황 바오로 6세와 성좌가 함께 이동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황에겐 기억 소거제 투여 후 종교 체험으로 믿게끔 한 뒤 바티칸시티 관계자들과 합의하여 조용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던 1900년 9월 18일 앞서 소개했던 SCP-1609 별명 의자의 자네로 불리는 개체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으로 SCP-1609가 D계급 인원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누군가 죽거나 다치게 될 상황이 된 바로 그때 SCP-1609가 SCP-396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SCP-396이 있던 위치로 나타난 SCP-1609는 근처에 사람이 없었기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추후 확인 결과 해당 D계급 인원은 이전에 세계 오컬트 연합의 시설을 건설했던 인력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어떻게 SCP-396이 SCP-1609가 있는 기지와 격리실을 알고 있었고 이동할 수 있었던 건지 추가 조사 중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의자들과 언제든지 위치를 맞바꿀 수 있는 의자 SCP-396 이런 비인간적인 의자는 모두 사라지고 SCP-396을 쓰는 게 낫겠네요.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42탄 원더테인먼트 특집 2페이지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년 번호 SCP-1079 격리 등급 안전 별명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거품 목욕 봉봉 SCP-1079는 개별적으로 포장된 과자입니다. 포장지에는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거품 목욕 봉봉이라는 상표가 인쇄되어 있으며 현재 64개의 SCP-1079를 격리 중입니다. 포장지에는 3세 미만의 아동에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과 한 번에 한 개씩만 먹어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있으며 영양성분표에는 모두 음수로 된 수치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SCP-1079를 먹은 사람은 왠지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서 약 10분에서 15분 후 해당 인원의 혈액은 마치 풍선껌과 같은 냄새가 나고 분홍색 거품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복부와 팔 등의 모공에서 외부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소모되는 혈액은 약 30에서 50ml 정도이기에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 한 번에 4개 이상 먹었던 사람의 경우 전체 혈액의 95%가량이 거품으로 변형되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SCP-1079가 처음 발견된 건 1990년대 어느 대형마트로 운송되던 화물을 조사하며 확보되었는데 아직까지 출처나 경로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모든 SCP-1079 개체들은 제19기지의 1079번 보관함에 보관 중이며 SCP-1079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에 SCP-1079에 대한 정보를 화물 감시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했습니다. 먹는 순간 혈액을 풍선껌 향이 나는 거품으로 바꾸는 과자 SCP-1079 마치 먹고 나면 혓바닥이 변색되는 상어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네요. 1년 번호 SCP-111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드래곤 달팽이 SCP-111은 달팽이와 닮은 인공생물입니다. 다 자란 성체의 크기는 몸 길이 약 20cm에 달하며 높이는 평균 15cm 정도입니다. 앞서 말했듯 SCP-111이 달팽이와 닮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명확합니다. 생물학적 특징으로는 흔히 주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화하는 변온 동물인 보통의 달팽이와 달리 환경에 무관하게 일정 체온을 유지하는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나 조류와 같은 정온 동물의 물질 대사를 지녔습니다. 또한 일반 달팽이들의 뿔처럼 생긴 더듬이와 닮은 눈이 아니라 곤충과 같은 겹눈을 지녔고 연골로 구성된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척추 동물형의 턱이 있고 껍데기가 매우 단단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신체 구조는 턱 밑에 작은 주머니 공간이 있으며 그 안에 먹이를 섭취하면서 만들어진 메탄가스를 저장하는 것이 확인됐고 SCP-111이 숨을 내쉴 때 저장된 메탄가스를 착화시켜 입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이러한 불을 뿜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경고의 의미로 사용하는 듯하며 저장할 수 있는 메탄가스의 양이 제한적이라 공격용으로 쓰기에 적합하진 않아 보였습니다. Insufficient Vespine gas. 이후 SCP-111은 녹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메탄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단에서는 SCP-111 개체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지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삐 거리는 소리나 빵빵 거리는 소리를 인간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SCP-111은 새끼를 낳은 뒤 해당 부모 개체는 새끼를 보살폈으며 갓 부화한 SCP-111 개체는 자신의 부모나 같은 종의 다른 개체 또는 연구원을 각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각인된 대상은 주인으로서 인식하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특성으로 보입니다. 최초 SCP-111이 발견된 건 어느 날 SCP-재단이 어느 소포 하나를 발견하면서 그 안에 있던 SCP-111 개체에 아직 부화하지 않은 12개의 알과 안내문을 습득한 뒤였습니다. 기동특무부대 알파4가 해당 소포를 발송한 사람을 추적했으나 끝내 찾을 수 없었고 소포에 들어있던 안내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신제품 드래곤 달팽이. 판타지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완벽한 반려동물입니다. 관리 및 부화시키는 법. 이 문서를 다 읽고 나서 상자에서 알을 꺼내주세요. 조심해요. 드래곤 달팽이 알은 깨지기 쉬워요. 알을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두고 7에서 10일을 기다려주세요. 알을 까고 나온 드래곤 달팽이가 여러분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엄마라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드래곤 달팽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드래곤 달팽이에게 밥을 주려면 꼬꼬마 친구들에게는 생채소를 줘야 해요. 양상추, 양배추, 콩, 그 밖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샐러드 아무거나도 괜찮아요. 물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작은 컵 한 컵이면 된답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드래곤 달팽이는 6가지가 있어요. 하나뿐인 반려동물을 길러보세요. 이 다음에는 각 달팽이에 대한 특징과 종류가 적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 주의사항.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드래곤 달팽이는 불을 뿜음으로 집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미있지만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소화기를 가까이 두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원더테인먼트 박사는 드래곤 달팽이 및 다른 원더테인먼트 박사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아 일어나는 어떠한 부상 및 생명, 재산 피해에도 법적, 도덕적, 재정적으로 책임지지 않음을 통지합니다. 이 문서를 읽고 드래곤 달팽이 알을 부화시킨 고객은 이상의 조항에 모두 동의하고 소송 및 집단 불매운동, 항의, 결투 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모든 SCP-111 개체는 제19기지 가로세로 높이 5m 크기의 투명 울타리 속에 온대림 서식지를 닮은 자연 환경으로 조성했으며 섭씨 30도의 온도를 유지한 채 일주일에 한 번 3kg의 양상추를 먹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및 수분 공급을 위해 습도는 50%로 유지하며 SCP-111이 알을 낳았을 경우 모든 알은 회수하며 생명과학 연구 등으로 이송시킨 뒤 동결시킵니다. 달팽이와 닮았지만 전혀 다른 불을 뿜는 인공생명체 SCP-111. 참고로 식용달팽이의 경우 소라나 골뱅이와 식감이 비슷하다고 하네요. 일련 번호 SCP-1007 경리등급 안전 별명 삼시와 죽음시. SCP-1007은 75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의 전체적인 성장을 겪는 남성입니다. 쉽게 말해 1분에 1살씩 나이를 먹고 노화하며 75분이 지났을 땐 반드시 사망합니다. 처음 16분까지는 뼈와 근육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런 급격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 섭취는 아직까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SCP-1007의 등에는 작은 열쇠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맞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를 SCP-1007-1이라고 부릅니다. 검사 결과 SCP-1007의 신체에서 기계적인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열쇠 구멍 역시 어떠한 기계 장치가 없는 구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 구멍에 SCP-1007-1을 넣고 돌리게 되면 한 번 돌릴 때마다 SCP-1007은 1살씩 어려졌고 더 이상 열쇠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끝까지 돌렸을 때 SCP-1007은 신생아가 되었습니다. 이때 성인의 신체에서 신생아가 되면서 사라진 신체의 질량은 줄어들듯 사라지기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입고 있던 옷도 SCP-1007의 성장과 퇴행에 맞춰 커지거나 줄어듭니다. 게다가 SCP-1007이 75분의 수명이 끝나 사망한 지 오래되어도 SCP-1007-1을 사용하면 다시 살아나 어려지기 시작했고 설령 SCP-1007이 사망하고 부패하였더라도
경우에도 동일하게 효과가 나타나 어려졌습니다. 처음 SCP-1007을 발견한 건 SCP-재단의 기동특무부대 타우6가 유한 회사 마셜 카터 앤 다크의 고객 중 한 명이 소유한 캘리포니아의 어느 별장을 급습하면서 확보할 수 있었으며, 당시 SCP-1007 이외에도 세 개체의 각기 다른 SCP 개체를 확보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별장의 소유주를 신문한 결과 마셜 카터 앤 다크의 경매장에서 SCP-1007을 구매했었다는 걸 털어놓았고, 당시 경매 물품에는 SCP-1007 이외에 최소 4명의 미스터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SCP-1007의 오른쪽 종아리에는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리틀 미스터 삼씨와 죽음씨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신을 토대로 SCP-1007은 이전 원더테인먼트 특집 영상 SCP-기획 제37탄에서 언급됐던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리틀 미스터 리스트에 11번에 해당되는 개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SCP-재단에서는 SCP-1007의 명칭이 삼씨와 죽음씨라는 부분을 보며 어쩌면 2명의 개체가 있고 아직 어느 한쪽을 확보하지 못한 건 아닐까 추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을 SCP-1007에게 물었으나 SCP-1007은 자기 자신이 삶과 죽음을 모두 겪는 존재라서 그런 명칭일 거라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CP-재단에서는 SCP-1007이 다른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리틀 미스터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었기에 SCP-1007에 짝이 있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한쪽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1분에 1년씩 노화하고 75분에 반드시 사망하는 존재 SCP-1007, 열쇠를 이용해서 한 살씩 어려질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부럽네요. 그리고 원더테인먼트 박사 대체 뭐하는 존재일까요?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43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년 번호 SCP-002 경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살아있는 방. 본 내용은 밀하우젠 보고서 내용과 SCP-002 문서를 참조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주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지구에 충돌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크기는 대략 60세제곱미터 정도였으며 지표면의 충돌 당시 작은 크레이터를 만들었으며, 해당 지역의 농부 한 명이 이 물체를 발견했고 겉면에는 두꺼운 바위 껍질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충돌에 의해 드러나 있는 살덩어리 같은 걸 목격했습니다. 농부는 즉시 마을 원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지표면에 추락한 이 물체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SCP-재단 4등급 요원이 해당 물체에서 미미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밀하우젠이라는 장군이 SCP-재단의 보안 인원들과 병사들로 구성된 혼성 부대를 이끌고 우주에서 온 해당 물체를 SCP-002로 지정한 뒤 거대한 컨테이너로 격리했고, SCP-002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확인 물체에 민간인을 이용하였습니다. SCP-002는 살점 덩어리로 이루어진 구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철제 해치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문으로 마을 주민을 한 명씩 총 3명을 입장시켰고, 그러자 분명 SCP-002 내부로 들어간 3명의 남성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밀하우젠 장군은 이 사실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즉시 인근 마을 주민의 약 3분의 1 정도에 달하는 모든 목격자들을 처치했고, SCP-002를 SCP-재단 시설로 운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송 준비 도중 SCP-재단 보안 인원 4명이 알 수 없는 이유로 SCP-002의 안으로 들어갔고, 이들 역시 사라졌습니다. 이후 전자기기 등을 이용해 내부를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최초 내부 관찰 당시와 다르게 아파트 내부처럼 변해 있었으며 기존에 없던 가구들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SCP-002를 담아둔 컨테이너를 화물선에 옮기는 중 기록이 지워진 어떤 일이 발생했고, 밀하우젠 장군이 무언가에 의해 사망했으며 SCP-재단이 SCP-002를 재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건을 밀하우젠 사건이라 부르며 2등급 이하의 재단 인원은 SCP-002의 격리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SCP-002에 접근할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O5 등급 지휘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SCP-002의 내부에는 외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의 창문과 각기 다른 사람의 조각난 뼈와 머리카락 등으로 이루어진 가구들이 있으며, 현재까지 SCP-002로 인해 실종된 재단 인원은 총 7명입니다. 게다가 SCP-002는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도 의자, 텔레비전, 라디오, 책, 장난감 등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으며 사람이 아닌 영장류를 포함한 동물 실험에서는 SCP-002의 효과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사람만을 가구로 변형시키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구든 들어가면 반드시 사라지고 새로운 가구가 나타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게다가 더 위험한 건 주변에 접근한 사람들의 정신을 조작하여 내부로 출입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가구가 생성되는 물체 SCP-002. 사서님들도 모르는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1년 번호 SCP-022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시체 안치소. 영국의 어느 병원 지하에 위치한 시체 안치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11월 갑자기 해당 시체 안치소에서 이상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SCP-재단에서는 해당 건물에 결함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건물 전체를 봉쇄 및 격리했습니다. 시체 안치소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은 정기적으로 시체 안치소에 있는 여러 개의 서랍 중 하나가 무작위로 열리면서 그 안에서 시트에 덮인 시체 안구가 선반에 누워있는 채로 튀어나오고 6분의 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살아 움직이며 밖으로 탈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발생되는 시체 안치소를 SCP-022로 부르며 그곳에서 되살아난 시체를 SCP-0221로 부릅니다. 이렇게 부활한 SCP-0221은 시체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걷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 경우 제자리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다시 사망했습니다. SCP-0221이 사망하면 불에 그을린 냄새가 나면서 시체가 있던 선반은 다시 서랍 안으로 들어가며 문이 닫힙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SCP-0221 개체들은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먹거나 잠을 자지 않았으며 숨조차 쉬지 않았고 열을 발산하지도 않았지만 틀림없이 너무나 평범한 인간의 시체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힘을 발휘했으며 실제로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평범한 인간보다 약 50N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SCP-0221 개체의 신체 일부를 절단했을 경우엔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부분은 여전히 살아 움직였으며 나머지 절단된 부분은 평범한 시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머리나 뇌를 파괴해도 무력화시킬 수 없었고 나머지 신체가 문제없이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SCP-0221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전체 조직을 파괴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가둬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망하기까지에는 시체의 부패나 손상 정도에 따라서 2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추가적인 조사 결과 SCP-022에서 나타난 SCP-0221로서 활동한 시체들은 전국 각지의 시체 안치소에서 도난되었다고 보고된 시체들과 외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전국의 시체 안치소에 있던 시체들이 SCP-022로 이동되는 건지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밝혀진 내용으로는 SCP-022의 서랍에 무언가 넣었을 경우 문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볼펜이나 카메라는 물론 사람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물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된 것은 SCP-022가 있는 방의 바로 위층에서 발견된 바닥에서 녹슬고 썩어가고 있는 금속 물질과 생물체의 잔해였습니다. 그러나 위층에서 발견된 그 물질에서는 인간의 구성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각 장소에서 관찰하며 실험한 결과 SCP-022에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인간을 제외한 것들만 183초가 지난 뒤 위층에서 잔해가 나타났으며 인간은 아마도 시체가 되어 흡수된 뒤 SCP-0221로 출몰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SCP-0221 개체들 중에서 입과 혀 등의 구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시체의 경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다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그렇게 면담을 진행했는데 1987년 3월 1일 면담 대상 SCP-0212 SCP-재단에서 두 번째로 발견한 SCP-0221 개체였으며 흉부에 꿰맨 자국이 있는 50대 동양인 남성의 시체였습니다. 신원을 밝혀주세요. 내 이름은 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존,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신 겁니까? 난 몰라. 내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어디 박았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몰라. 그다음 여기서 깨어났다고. 제발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난 것까지 기억하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시체 안치소에서 깨어났다는 겁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난 여기 온 적이 없어. 아직도 모르겠나?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무슨 뜻입니까? 댁이 아니라니. 이 시점에서 SCP-0221는 심하게 동요하여 물리적으로 제지해야 했다. SCP-0221 개체에서 나타나는 힘의 증가로 인하여 제지하는데 요원 6명이 필요했다. 종래 SCP-0221는 진정되었고 면담이 계속되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건지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저기 새떼기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고. 나는 일단 동양 늙은이 나부랭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 말을 끝으로 SCP-0212는 벽에 머리를 찍기 시작하였고 제지시키자 비명을 지르더니 몇 시간 후 침묵하였으며 6일간 몸부림치며 알 수 없는 말을 한 뒤 사망했고 부패했습니다. 이후에는 SCP-022 서랍에 D계급 인원 D5619를 집어넣었더니 해당 인원이 사라졌고 얼마 되지 않아 SCP-02215가 서랍에서 나타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CP-02215는 12세 정도의 여성의 시체였으며 몸통에
엉덩이의 상당 부분과 오른팔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신체 상태였기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름을 말해주시오.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했어? 이름을 말해주시오. 나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이름이나 말해주시오. 한 게 없어?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있잖아. 그럼 내 기억을 좀 되살려주시지요. 그래, 난 니들이 좀 전에 써먹었던 실험지다. 날 잊어버렸다고 말 못하겠지, 박사 양반. D5619인가? 그래, 이 자식아. 그리고 참고로 말해주자면 내 이름은 이다. 이제 날 원래대로 되돌려놔. 안 그러면 하늘의 맹세코 그 잘난 대갈통을 찢어버릴 거야. 이후 신원 확인 결과 SCP-02215는 D5619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쓸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에 격리시켰고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무렵 이전에 사라졌던 D5619의 신체를 가진 SCP-02217이 나타났고 그 시체는 자신이 89세의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랍 안에 무언가 넣으면 사라지고 정기적으로 시체가 부활하는 시체 안치소 SCP-022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44탄 원더테인먼트 특집 3페이지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년 번호 SCP-846 격리 등급 안전 별명 로보 두드. 어느 날 SCP-재단의 위장단체 중 한 곳으로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는 소포가 왔습니다. 소포의 겉면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이 적혀 있을 뿐이었고 박스를 개봉하자 장난감 로봇이 있었습니다. 이 장난감 로봇을 SCP-846이라고 지정했습니다. SCP-846의 오른쪽 발바닥에는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로보 두드 이제 음성 인식이 지원됩니다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SCP-846의 이곳저곳에 자잘한 흠집과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있었기에 만든 지 대략 10년 정도 지났을 거라 추측합니다. SCP-846에는 켜고 끄는 전원 버튼과 말하기 버튼 그리고 작은 마이크가 달린 조종기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 조종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SCP-846은 활성화되고 말하기 버튼을 누르면 SCP-846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면담을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 그 면담 내용 중 일부입니다. 물어볼 게 있어. SCP-846 너는 어디서 제작되었니? 로보두드는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지적 저작물이야. 좋아. 넌 언제 만들어졌니? 로보두드는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지적 저작물이야. 그래, SCP-846 이 상품은 로보두드로 명명되어 있어. 로보두드는 로보두드로 불러주길 바래. 그건 안 돼. 너 자신에 대해 설명해줘. SCP-846 로보두드의 이번 버전은 100개가 넘는 새로운 로보 액세서리와 로보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음성인식, 파워펀치와 로보 댄스지. 로보두드는 이제 로보 댄스를 줄 거야. 고마 좀 필요 없어. SCP-846 내가 하려던 다 끝났니? 로보 댄스는 완료되었어, 로보 친구. SCP-846 넌 어떻게 새로운 무기들을 꺼내니? 그것들이 내 몸 안에 들어갈 공간은 없어 보이는걸? 로보두드는 내부 이동 기능을 가지고 있어. 언더테인먼트 박사의 새롭고 혁신적인 로보 기능이지. 그거 재밌네. 넌 어떻게 내 질문에 대답하는 거니? 그렇게 하라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니? 로보두드는 언더테인먼트 박사의 지적 저작물이야. SCP-846 내가 어떻게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 말해줘. 로보두드를 협박하지 말아줘. 이렇게 면담은 종료되었습니다. 이처럼 SCP-846은 매우 정교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지만 내장된 정보로만 말을 할 수 있었으며 지각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SCP-846은 자기 자신을 로보두드라고 말하며 350개의 로보 액세서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험을 통해 SCP-846에게 로보 액세서리를 사용해보라고 요청하였고 그러자 SCP-846의 몸통 앞면에 슬라이드가 열리면서 350개의 로보 액세서리 중 피실험자가 요청한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실험을 통해 확인된 로보 액세서리 종류는 화염 방사기처럼 작동하는 파이어드립, 권총처럼 발사되는 에너지 레이저, 목표물에 산을 뿌리는 멜트오트론 5000, 장난감 물총처럼 물을 뿌리는 수소대포, 실제 감마선을 방출하는 광선을 발사하는 광선총. 이 밖에도 다양한 로보 액세서리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원자수류탄이라는 로보 액세서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절대 실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SCP-846은 누군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로보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였습니다. 현재 SCP-846은 SCP-재단 보관 창고에 강화 철제 금고에 보관 중이며 해당 창고에는 항상 3명의 보안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SCP-846을 작동하는 실험이 필요할 경우 최소 3명의 4등급 인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SCP-846의 실험 중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기지 내 사격 훈련장에서만 실험하도록 합니다. 350가지의 놀라운 기능을 가진 말하는 장난감 로봇 SCP-846, 그리고 자칫 위험할 수 있지만 이런 기술력을 지닌 물건을 만들어내고선 소포로 SCP-재단에게 보내버리는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어쨌든 SCP-846 로보 두두는 살짝 갖고 싶어지네요. 일련 번호 SCP-591,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짭텐도. SCP-591은 일본의 게임 회사 닌텐도에서 1980년대에 출시했던 콘솔 게임기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줄여서 NES, 우리나라에선 현대 컨보이로 불렸던 이 게임기의 위조품, 즉 짝퉁입니다. SCP-591은 1985년 동남아시아에서 프리텐도라는 이름으로 제조되었던 게임기였으며 당시 이 제품을 만든 업체는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더욱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 원더테인먼트 박사 측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콘솔 게임기 프리텐도는 닌텐도의 NES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게임은 물론 원더테인먼트 박사 측에서 개발한 게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브랜드로 개발된 게임은 아케이드 슈팅 게임부터 서바이벌 호러, 스포츠, 퍼즐, 음악, 전투, 교육까지 다양한 장르의 수많은 게임을 개발 및 프리텐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요즘 콘솔 게임기의 경우 작은 게임 칩이나 CD를 사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지만 당시 콘솔 게임기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게임이 내장되어 있는 카트리지를 장착하여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SCP-591 일명 프리텐도에 원더테인먼트 박사 측에서 만든 게임 카트리지를 장착시키면 게임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칙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삽입한 게임 카트리지의 내용과 유사한 마치 VR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자신이 게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주변 모습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콘솔 게임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해당 게임의 주인공의 모습과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SCP-519의 원더테인먼트 박사 브랜드에서 만든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을 장착할 경우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게임을 플레이할 때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SCP-591의 효과가 전원을 끄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CK 등급 현실 재구성 시나리오로 파악되었지만 SCP-591의 내부 부품이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되고 열화되면서 전원을 꺼도 계속해서 이상 현상이 유지되는 GK 등급 현실 부전 시나리오로 변환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SCP-591의 전원을 차단한 뒤에도 이상현상이 유지되는 구역을 W1에서 W5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GK 등급 시나리오가 발현된 구역들의 이상현상은 다양하고 무작위로 정해지는 듯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이상현상은 극심한 중력 변동이나 무중력 상태가 유지되기도 했고 다른 곳에 비해 시간이 느리게 흐르거나 완전히 진공 상태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SCP-591이 SCP-재단에 격리된 28년의 기간 동안 이러한 GK 등급 현실 부전 시나리오가 나타나는 비율은 1%에서 점점 늘어나 현재 32%의 확률로 GK 등급 시나리오가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SCP-재단에서는 SCP-591과 동일한 게임기와 게임 카트리지의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며 압수된 원더테인먼트사의 기록에 따르면 총 243대의 콘솔 게임기와 약 1300개의 게임 카트리지가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우 드물게 평범한 인간이 SCP-591의 효과로 인해 만들어진 GK 등급 시나리오에서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공통적으로 육체에 큰 변형이 발생됐으며 GK 등급 시나리오 구역 밖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변형 없이 GK 등급 시나리오를 탈출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SCP-591과 게임 카트리지의 변칙적인 능력과 그 한계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추가적인 실험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SCP-591은 민간인 거주구역이나 SCP-재단 시설로부터 약 500m 떨어진 분리보관격리소에 격리 중이며 SCP-591로 인해 생성된 GK 등급 시나리오 구역은 통째로 콘크리트 돔 구조물을 만들어 격리하고 원격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SCP-재단에서는 SCP-591로 의심되는 기기들을 즉시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VR 게임기인 줄 알았는데 자칫 죽거나 괴물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증강현실 게임기 SCP-591. 원더테인먼트 박사는 대체 뭘 하고 싶어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참으로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일련 번호 SCP-949, 격리 등급 안전, 별명 원더테인먼트 랜드. SCP-949는 대형 놀이공원입니다.
출입문과 내부 곳곳에 있는 안내문에는 원더테인먼트 랜드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놀이공원의 변칙적인 현상 중 하나는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놀이공원이 통째로 사라져버리고 며칠 뒤 새로운 시설들이 추가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CP-949의 내부에 있는 시설들 또한 비상식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서 오리 낚시라는 놀이기구는 물 웅덩이에서 살아 움직이는 장난감 오리가 몇 마리 있으며 이용객은 낚싯대를 이용해 장난감 오리를 건져 올리는 놀이입니다. 이때 오리 장난감들은 낚싯바늘에 걸리게 되면 공황 상태와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렇게 3마리의 장난감 오리를 모두 낚아 올리게 되면 오리 낚시 놀이기구를 담당하는 여우 복장을 한 여우 프랭크라는 직원이 나타나 커다란 곰 인형을 선물합니다. 이 밖에도 동물 복장을 한 오소리 빌리라는 직원이 담당하는 범퍼카 놀이기구가 있는데, 겉보기엔 흔히 놀이공원에 있는 평범한 범퍼카들처럼 보이지만 이용객이 차량에 탑승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범퍼카들이 각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범퍼카 틈새에서 금속이 뻗어나와 턱처럼 변한 뒤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해당 놀이기구 이용 시간이 끝났다는 알람 소리가 들리면 모든 범퍼카는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파손된 부위가 다른 색깔로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SCP-949의 조사를 나가면서 실종되거나 사망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고의적으로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SCP-949의 내부에는 각 시설을 관리하는 동물 복장을 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을 SCP-949-1이라고 지정했습니다. SCP-949-1 개체들은 각기 다른 동물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복장의 개체는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SCP-재단에서는 이 존재들이 무척이나 궁금했고 SCP-949-1 개체 중 하나를 확보하여 부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SCP-949-1의 내부에는 인간은 물론 어떠한 생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모직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SCP-재단 인원들이 SCP-949-1을 해부하는 도중이나 고의적으로 SCP-949-1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들은 일관적으로 쾌활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SCP-949를 탐사하다 보면 곳곳에 기념품과 포스터 등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SCP-재단에서 격리 중인 원더테인먼트 박사와 관련 있는 SCP 개체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SCP-949를 만든 존재가 원더테인먼트 박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SCP-재단에서는 SCP-949를 탐사하는 도중 D계급 인원에게 SCP-949-1 개체 중 하나인 도롱뇽 세미에게 말을 거는 실험을 지시했습니다. D계급 인원은 SCP-재단의 박사가 미리 건네준 질문이 쓰여진 종이를 보면서 도롱뇽 세미에게 말을 걸었는데, 놀랍게도 도롱뇽 세미는 해당 D계급 인원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이 공원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당신이 누구인지 등을 물었으나 명확한 대답은 회피한 채 놀라운 속도로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재 SCP-949가 나타나는 구역에는 높이 2m의 전기 울타리를 설치했으며 경비원 4명이 순찰 중이고, SCP-949에 접근하는 민간인은 모두 제압하여 구류한 뒤 A등급 기억소거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체불명의 독립체에 의해 SCP-재단 본부로 문서 한 장이 전달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제품들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원더테인먼트 박스의 소중한 고객분들을 원더테인먼트 랜드의 개장식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개장식은 열릴 예정이며 원더테인먼트 박스는 개장식이 온 가족을 위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님들은 공원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곧 출시될 불타는 불꽃놀이에 관람을 위해 초대될 것입니다. 원더테인먼트 박사는 O5 평의의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시리라 믿고 있으며, 개장식 날 아침 여러분들을 원더테인먼트 랜드로 모시기 위해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대리인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곧 여러분들과 만날 길을 기대하며 원더테인먼트 박사. 해당 문서를 통해 원더테인먼트 박사는 SCP-재단의 기지 위치는 물론 내부 체계와 O5 평의회에 대한 것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신비한 놀이기구와 정체불명의 직원들이 있는 주기적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놀이공원 SCP-949,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재밌어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이 놀이공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말 순수하게 사람들이 즐겁게 놀이기구를 이용하길 바라는 것 뿐일까요?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